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키위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오렌지의 2배, 사과의 17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키위를 먹을 때 신맛 나는 키위를 좋아한다면 약간 단단할 때, 달콤한 맛의 키위를 좋아한다면 말랑말랑할 때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마트 오더가 최근 외식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는 비대면 주문 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음식을 찾는 방식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주문 결제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면서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증대되면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된 것인데요. 언택트 소비란 소비자가 제공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가능해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인 편의점이나 로봇 바리스타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속속 등장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설치된 무인 판매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 모던하면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 이곳에서는 비대면 주문 결제 앱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하는 메뉴를 미리 주문해 결제하는 솔루션으로 특히 정교한 위치 측정 기능을 탑재하여 이용자는 개별 매장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매장 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매장 정보가 노출되어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앱을 열면 메뉴가 바로 보여져서 주문하기가 간편했고요. 바쁠 때는 미리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매장에 오면 기다리지 않고 커피를 받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대면 주문 결제 앱은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선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요. 고객분들께서 메뉴를 주문하시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되게 많이 몰리시거든요. 그때 음료의 지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쇼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전화로 예약하시고 가져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우려도 사라졌고 기존에 키오스크를 사용했었는데 키오스크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것 같고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매장 점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비대면 주문 결제 앱은 IT와 비콘 기술을 융합해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만든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접촉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쉽게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이롭게 하고자 하며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잡는 자가 앞으로 미래 시대를 혁신적으로 주도할 것이라 생각한 이곳. 온오프라인 연결의 원천인 위치 정보 기술을 개발해 70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며 비대면 플랫폼 리딩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데요. 이 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매장 안에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술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발신하는 장치와 포스 기계와 소비자의 핸드폰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메뉴를 뜨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IoT 기술과 그 위치 인식 기술 두 개가 결합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비대면 주문 결제 앱은 주문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키오스크 사용자 환경에 기반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문과 결제라는 단순한 1차원적 기능을 넘어 위치 정보 기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더 높이고 매장의 마케팅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 기술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의 예로는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박물관의 작품 앞에 섰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과 안전한 서비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린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블랙아웃 시켜서 사고율을 줄이는 그런 데도 적용되고요. 치매 노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을 찾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 정보 기술로 매장을 인식하는 비대면 방식의 앱을 통해 고객은 간편하게 주문 결제를 하고 점주는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개발 완료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좀 더 저희가 편리하게 보완을 하고요. 좀 더 국민의 안전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나면 전 세계에 표본이 돼서 전 세계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기는 기존 제품에 비해 작지만 기능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빨래 건조와 탈취, 살균을 비롯해 의류 관리 기능까지 갖춘 미니 건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 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39%, 2인 가구는 약 23%로 이 둘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1, 2인으로 구성된 소형 가구인 것인데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빙 분야에서는 주로 콤팩트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공간 활용도에 관심이 높은 1, 2인 가구의 특성에 맞춘 제품이 뜨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까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니즈가 늘면서 소형 가구,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위치한 한 미니 건조기 제조 공장. 이곳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 1, 2인 가구에 부담 없는 작은 사이즈의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대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진입을 꺼려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부족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남아있는 시장이 바로 미니 가전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니 가전 전문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미니 가전 시장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해 미니 가전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곳.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완벽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고집으로 미니 가전 브랜드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출시한 것이 바로 미니 건조기라고 합니다. 건조기는 주부들이 갖고 싶어하는 제품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 메이커들은 대용량, 다기능, 고가의 건조기만 개발하여 갖고 싶어도 설치 공간이 없거나 별도의 배관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아직 보급률이 20% 이하인 제품입니다. 모든 가정이 건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미니 건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건조기 사용 후기를 모두 검토해 옷감 수축과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여 건조 온도를 60도로 설계했으며 드럼의 재질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열 강화 플라스틱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조기의 기본 성능에 충실하며 사용 편의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넣었다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살균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UV 살균 기능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대형 건조기나 중국산 건조기처럼 별도의 배기 덕트 설치나 배수호스에 연결된 물통을 비우는 번거로움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세탁 후 탈수한 빨래를 저희 미니 건조기에 넣고 표준, 소량, 탈취, 의류 관리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고 동작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니 건조기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PTC 히터 방식을 선택하여 옷감 손상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건조기에는 돌릴 수 없었던 민감한 의류 제품인 경량 패딩이나 니트를 의류 관리 모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열 없이 살균과 탈취, 먼지 제거가 가능하며 건조 성능만큼 중요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5중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저희 미니 건조기에 도입된 5중 필터링 시스템은 실제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높은 사양의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2중 흡기 필터와 3중 배기 필터로 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만 사용하고 배출됩니다. 미니 건조기 특성상 베란다보다는 방이나 거실에 설치할 확률이 높다는데요. 이곳의 미니 건조기는 전자레인지보다 조용한 46dB의 저소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진동을 최소화하는 3단 설계로 만들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시대가 열리면서 실용적인 소형 가구,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뽀송뽀송하게 빨래를 말려주고 묻어있는 먼지까지 말끔히 털어주는 미니 건조기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찜닭 요리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찜닭 매장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맛과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창업자들을 위해 창업 지원을 해주는 찜닭 프랜차이즈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창업 전선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나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큰 고민거리로 작용한다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날 많은 창업자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나 1인 창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중 찜닭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트렌드를 타지 않으며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찜닭 매장. 건강과 맛의 차별화, 그리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기존의 찜닭 브랜드의 편견을 깨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생성하며 고객과 창업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닭 요리 전문점입니다. 맛과 서비스, 마케팅 세 가지 삼위일체를 제대로 갖춘 월메이드 프랜차이즈로서 고객들과의 소통과 시장을 파악한 트렌디한 콘셉트가 있는 찜닭 브랜드입니다. 찜닭으로 소통하며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고객들과의 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는 집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정갈한 동양적인 정서가 담긴 공간으로 꾸미고 특히 비대면 시대에 맞춘 좌석의 배치로 보다 프라이빗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이곳.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메뉴인 찜닭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푸짐한 데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안동식 찜닭 등장이요. 달콤한 간장 소스에 닭고기살의 담백함과 청양고추의 매콤함, 그리고 당면의 쫄깃함이 어우러진 찜닭으로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간이 굉장히 잘 배 있고 고기가 부드러워가지고 꼭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밥이 굉장히 잘 넘어가는 맛입니다. 안동식 찜닭 외에도 몸에 좋은 홍초와 넉넉한 홍고추 베이스에 갖가지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가 맛있게 매운 찜닭과 오랫동안 푹 익은 매콤한 김치찜이 들어가
찜닭과 화끈한 조화를 이루는 묵은지 찜닭. 그리고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찜닭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한 로제 찜닭까지. 다양한 찜닭 요리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먹어봤는데요. 찜닭 속에 당면과 소스의 조합이 고소한 로제 파스타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토핑을 더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 메뉴의 주재료인 닭은 9호 사이즈의 염지닭으로 각각 소분해서 진공 포장된 상태로 매장에 배송되고요. 액상 형태로 제공되는 소스는 매운맛 3가지 단계로 고춧가루의 양으로 맵기를 조절한다는데요. 저희 브랜드의 경쟁력은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12가지 천연 재료의 사용으로 맛의 차별화 그리고 가격이 좋은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높은 객단가와 1인 창업 시스템에서 나온 수익성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장과 함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트렌디한 전략으로 앞으로 저희 브랜드를 독보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1인 운영이나 배달을 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러한 창업 트렌드에 발맞춰가기 위해 직영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창업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 매장 오픈 시 가맹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 재가맹비는 물론 감리비와 주방공사, 인테리어공사, 간판공사, 마진을 모두 면제해주는 팔무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호점 한정으로 저가 창업비용 매장 오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찜닭. 만약 찜닭 창업에 도전할 계획이라면 맛과 정성은 기본, 색다른 찜닭 메뉴 구성과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까지 갖춘 곳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인 창업 시스템을 도입한 돈 버는 배달 매장의 지속적인 개발 지원은 물론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정갈한 홀련 매장 오픈을 통해 한식 1등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부터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우리는 스크린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수한 코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제품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어가면서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란 모니터나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광원인데요.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되면 눈이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눈 속 망막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입혀 황반 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특수 코팅을 통해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표면에 무반사 코팅이나 지문 방지 코팅을 할 수 있는 진공 코팅 장비 제작과 이를 이용한 코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적용되는 진공과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강화 코팅 장비 제작이나 금속 방막 코팅, 칼라 코팅 등의 개발, 가공, 생산, 공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만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코팅 장비를 연구 개발해 제작하는 설비 사업부와 이곳에서 만든 코팅 설비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부로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눈의 피로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코팅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 영역 중 380에서 500나노미터 영역에서 블루라이트 광선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특허 기술을 통해 해당 영역의 부분을 코팅으로 막아 블루라이트 광선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은 필름을 덮어 씌우거나 용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저희는 진공 코팅 방식으로 투과율과 내구성의 강도가 높습니다. 또한 필름과 금속에 패턴을 넣고 더 아름답게 구현할 수 있으며 코팅 과정을 통한 홀로그램 색상 및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대표 제품으로는 블루라이트와 근적 외선을 차단해주는 안경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저희 안경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투명도와 선명도를 높였고 블루라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생활 환경에서 발생되는 망막의 치명적인 유해 광선인 근적외선 차단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눈의 피로감도 줄여주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발수 코팅으로 이물질이 묻어도 잘 닦이고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는 근적 외선 차단 선글라스가 있는데요. 야외 활동 중 열감을 차단하는 근적 외선 효과로 레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판매 중인 선글라스는 편광 기능과 근적 외선 차단 기능, 그리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미러 컬러를 넣은 선글라스 렌즈를 사용했으며 저렴한 아크릴 소재가 아닌 고급 안경용 렌즈를 적용해 시안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데요. 이외에도 안경 착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는 스마트폰에 붙일 수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필름이 아닌 강화 유리를 사용해 제품의 완벽한 보호는 물론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코팅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율을 최대치로 하고 반사율은 10% 이내로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했습니다. 미러 케이스 같은 경우 거울이 들어간 스마트폰 케이스로 일반적인 필름이나 거울을 붙여서 제작한 케이스가 아닌 특수 기술을 통해 케이스 자체 소재를 글라스로 제작하여 거울의 선명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케이스의 아름다운 색상을 구현하여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 인해 우리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착용하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블루라이트에 대처해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는 기능적인 제품이 주력이었다면 향후에는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겸비한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 중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고객의 눈을 보호해주는 제품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하는 중소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재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수많은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원자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여러 이슈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회계 처리는 매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재무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기업. 이곳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 대기업의 IT 시스템 개발 경력자들이 모여 2015년에 창립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은 재무관리 시스템 사업부와 자치구 경제독립 온라인 플랫폼 사업부, 영상 제작 사업부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실력자를 활약한 임직원을 통해 최고의 업무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회성 프로젝트 수행이 아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끈끈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최근에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재무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전자결제만으로 기업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한 기업의 성장 단계는 초기 설립, 성장기, 과도기, 고도 성장기로 나뉩니다. 초기와 성장기에는 구성원과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충분히 혼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과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조직이 커지면서 영업 관리와 직원 관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 관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허수와 재무 관리 소홀로 고도 성장기로 진입을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 회사는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 EIS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전자결제로는 회사의 매출, 매입, 계약, 지출 내역에 대한 숫자를 취합할 수 없다는 불편함에서 저희가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원하는 정보 추출을 위해 별도의 값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이곳에서 개발한 재무관리 시스템은 전자결제를 통해 대표의 승인을 얻은 값들로 정보를 자동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의 주요 생성 정보는 매출과 매입, 자금 집행 현황과 인력별 업무 관리이며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직관적인 분석표를 제공해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 매입, 계약 등은 전자결제를 통해 승인받게 되는데요. 이 예산 수치는 대표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변경 불가하고 재무관리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업의 대표는 홈택스와 은행 계좌 연동이 되어 있는 자금 일부 기능을 통해 수입 및 지출 액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최초 보고 당시에 사업 수익률과 여러 상황이 반영된 현재 수익률이 얼마나 다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산서 변경 이력과 참여 인력 관리 등 기초 업무 단위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수억 원대의 예산과 구축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곳에서는 재무관리 시스템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보다 사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구축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데요. 매입 매출 계약 및 지출 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창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보고를 위한 과도한 업무 지시가 불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사용하여 시스템 적응을 위한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정확하지 않은 엑셀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스템은 입력 필드가 정해져 있어서 폼에서 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재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차기 버전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재무 관리를 중심으로 현재는 없는 회계, 세금 관련 모듈을 개발 중에 있고 향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버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오일환 대표, 오두환 기술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투표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전자투표 시스템은요,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화 모듈 KC MVP 모듈이 적용되었고요.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저장으로 이중 보안이 적용된 전자투표로서 데이터 위조와 변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 공동주택 대상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맞춤 관리 기능과 관련 법규가 적용된 전자투표 개발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안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도입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협회, 오피스텔, 일반기업, 아파트, 학교 등 많은 부분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공공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설문조사 등과 같은 의견 수렴도 가능합니다. 처음 써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용 방법이 간단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문자로 발송되고 그 후 본인 인증을 거쳐서 현재 진행되는 안건을 확인한 후 결정사항을 선택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비밀투표는 물론이고 서면동의나 주관식, 설문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전자투표부터 주주총회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용하는 지분율 투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미투표자에게 투표 동료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이 있어 투표율도 타 업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혹시 투표 조작 우려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투표 진행 관계자는 투표율 확인과 미투표자 대상 동료 문자 그리고 투표 종료 후 결과지 출력 이외에는 시스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작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통해 서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 명부상의 전화번호 오타로 다른 사람이 투표할 수 없게 하려면 2차 본인 인증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차 본인 인증은 유권자의 성명 또는 전화번호 4자리 등을 입력하여 추가로 본인 인증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투표 전에 게시판에서 전자투표 안건과 전자투표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시고요. 실제로 전자투표를 진행하시는 분은 문자로 접속 주소를 터치를 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의 내용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진행했었다는 부분이 대부분 반응입니다. 동종업체가 많아졌는데 업체 선택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비대면이 아무래도 일상화되다 보니까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투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투표를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투표의 안정성과 투명성, 개인정보 관리 체계까지 자세히 확인한 후 선정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선도 기업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높은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화폐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거래 장부로 사용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은 전자투표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올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는 점은 블록체인 분야의 신규 기술 사업 발굴에 지원도 좋지만 기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도 지원이 함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전자투표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관리소홀 및 보안이 취약하여 해킹당한다면 금전적인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간편성만을 보지 마시고 시스템의 작용 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선택하시는 게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전립선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으로 이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병을 방치하게 되면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죠. 특히 50대에서는 절반, 60대에는 60에서 70%, 그리고 70세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이 겪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으로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중장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립선은 생식 기능과 배뇨 기능에 있어 남성 건강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며 운동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변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정상 크기보다 점차 커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립선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하의 전립선의 평균 크기는 22.5g이지만은 75세 이상에서는 27.7g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빈뇨와 잔뇨감으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양은 감소하지만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여 활동형 남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아버님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진료 및 사전 검사를 진행한다는데요. 전립선 MRI와 복부 골반 혈관 CT를 진행해 현재 증상의 정도와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부수적인 병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술 방법으로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자기에게 오는 전용 고속도로와 같은 혈관이 있습니다. 대뇌 같은 경우는 뇌동맥, 심장의 경우는 관상동맥과 같이 전립선에도 전립선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선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러한 전립선 동맥을 막아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게 되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국소 마취를 통해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도중 소변줄을 넣지 않아 통증이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시술 후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을 일주일 정도 피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만약 배뇨 곤란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정혜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된다면은 소변을 전혀 볼 수 있는 요 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방광 기능 저하라든가 콩팥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 폐쇄, 요 폐쇄가 계속 된다면은 소변줄을 방광에 넣고 지내셔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방광 팽창이 심하게 된다면은 방광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요폐로 인해서 방광 개실이라든가 아니면 방광 결석, 그리고 지속적인 요로 감염,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신장 기능 저하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치료 방법에는 우선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면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교정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는데요. 증상도 괜찮아지고 전립선 크기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법에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과 로봇 수술, 그리고 전립선 결찰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이 전립선 절제술, 경요도,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접근해서 전립선을 전기 칼 또는 아니면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오려내는 수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술이 시행되어 왔고 시술은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립선을 절제하다 보니까 수술 후 통증, 그리고 혈뇨, 그리고 출혈의 위험이 있고요. 또 가끔가다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관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게 되는 역행성 사정의 비율이 아주 좀 높습니다. 전립선이 아주 크게 되는 경우에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어서 로봇이나 아니면은 복강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요도를 통해서 결찰살을 집어넣어서 좁아져 있는 요도를 당겨 놓는 시술입니다. 시술이 간단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출혈이라든가 요실금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닌 모양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전립선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전립선 동맥을 차단하여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국소 마취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시술하는 도중 그리고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이라든가 혈뇨, 출혈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또한 효과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수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혈관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립선 혈관 CT를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요. 혈관 질환이 심하거나 아니면 혈관 수술을 해서 전립선 동맥이 존재하지 않거나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시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을 시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 경험상 환자분의 약 5% 정도에서는 전립선 암이 의심돼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 또는 조직 검사를 권유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전립선 암이 나와서 수술하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너무 작은 경우, 30g 이하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보다는 다른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탄수화물 또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과일, 생선들을 섭취해서 내장 지방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좀 조절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약을 혹시라도 드실 때 콧물이나 코막힘에 사용되는 약이 항콜린제라고 해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게 된다면은 배뇨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소변을 보시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감기약을 드신다고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착용 여부에 따라 감염 여부가 갈릴 정도로 마스크는 방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가볍고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 발열과 마른 기침부터 시작해 후각 및 미각을 소실하거나 인후통, 폐렴에 이르기까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는데요. 비말이란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밖으로 배출되는 침방울의 입자로 감염자의 미세한 침방울의 입자가 다른 사람의 코나 입 등 호흡기로 들어오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가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어막이 되었고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마스크 본연의 기능인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 능력을 갖춘 마스크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최석환 대표의 운영 철학이며 현재는 국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KF94와 KF80 그리고 KFAD 비말 차단 등 식품의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마스크의 핵심 소재인 MB 필터 같은 경우 필터 제작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수급받고 있으며 겉감과 안감, 귀끈, 코편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고급 원재료를 사용해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는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불량품 검사를 한 후 개별 포장 파우치에 가포장을 하고요. 유통기한 및 생산번호를 기록하며 밀봉 포장을 해 완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수량별 인박스에 담아서 출하 준비를 마치면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한다는데요. 세부리형 디자인으로 제품이 입에 닿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화장품이 묻지 않고 호흡하기도 편안하다는데요. 특히 기능성 코 지지대를 이용해 코 부분의 곡선을 완전히 밀착시켜 확실하게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아주며 김서림 역시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축성이 우수하고 잘 끊어지지 않는 고탄력 소프트 이어밴드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귀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한편 최석환 대표는 마스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교 산학교육센터와 세종시 체육회, 미얀마 등 다양한 곳에 마스크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스크는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방역 기능까지 고루 갖춘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감염병으로 레지오넬라 폐렴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서 생기는데요. 레지오넬라균에 노출되면 식욕 저하나 두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렴 증상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지오넬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는 것이 좋고요. 에어컨 가동 시에 5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